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시황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촬영은 토요일날 했는데 일요일날 저녁에 올라갔죠. 제가 일요일 저녁에 7시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해놔서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9시 38분이네요. 근데 올라가는 시간은 저녁에 올라갈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되는 거겠죠. 지난주에 그랬었어요. 시황 영상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뉴스들 보니까 트럼프 저격 사건도 막 있고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따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올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저 후보 사퇴가 좀 가능성이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게 좀 나와 준다라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종목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드렸죠. 그러면서 야, 진짜 의무적으로 좀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올려는 드리는데 참 진짜 오늘 주가 빠지는 게 되게 오늘은 좀 무섭게 빠집니다. 그리고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저 종목을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전체 시장이 안 되면 개별 종목들도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종목을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걸 리뷰하는 시간 그리고 새로 나온 거 뭐 뉴스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살펴봐 드렸는데요. 자, 그만큼 전체 시장이 중요합니다. 보면 시황 영상 올라가는 것보다 종목 영상 올라가는 게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그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 관심사가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평상시에는 시황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파생하는 사람들은 시황이 전부지만요. 근데 이게 시황이 어느 정도 돼야 종목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저 수요일부터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돼서 마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나스닥이 미국 3대 지수가 다 빠졌어요. 뭐 다우가 한 0.9%, 나스닥이 0.8%, S&P 500이 0.71%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리스크가 시장을 좀 눌렀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토요일 아침에 끝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좀 일들이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요게 전 세계 보안 시장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뭐 포춘 500대 기업이 쓰는 그런 보안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게 오류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항, 뭐 전 세계 싹 다는 아니지만요. 주요 공항들의 뭐 이 화면들도 블루스크린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블루스크린 현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 또 미국 쪽에서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막 그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요게 또 저 시장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은 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통상 보면 옵션 만긴 옵션 만긴 날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금요일 하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좀 그런 사고들 뭐 요런 것들이 있었던 영향을 좀 받은 거니까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이 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올 것이 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정치 관련되는 변동성이에요. 요거는 얼마든지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사태 뭐 요런 것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좀 나와준다라면 뭐 우리 저 종목들 섹터별로 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자, 지금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뭐 완주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위에서는 걱정이 많은가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되게 싫어하는데 바이든은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분이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굉장히 길게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적으로도 이 정치 인생을 그렇게 트럼프한테 패배해서 끝내는 것보다 박수 칠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박수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자, 그래도 지금 좀 이렇게 아름답게 물러나면 그쵸? 좀 더, 그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이든 사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외부에서 압력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전에는 해리스 갖고는 트럼프한테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야, 해리스로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한 카드가 있죠.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거의 지금 여론조사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거의 10% 차이로 트럼프한테 이긴다 그래요. 자, 저는 이 트럼프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안정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또 다른 압력을 넣고 있죠. 파월 의장한테 뭐 임기 보장할 수도 있으니까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금리 인하라는 거 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거예요. 자기 그 정치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금리 인하도 못하게 압박을 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특히 미국 대통령으로서 되면 뭐 저도 우리나라에 조금 피곤할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안 됐으면 하는 거고 뭐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할까 뭐 이런 거는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나와주고 지금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는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집권당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한데 이 주가나 경기 자체도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무부 쪽 요런 쪽에서도 신경을 쓸 겁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스닥이 위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상태잖아요.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고 처음 이렇게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62평선 자체도 강하게 살아있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죠. 알파벳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시장이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는 이게 실적이라든가 실적 전망치들 요런 게 전에는 막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금 좀 많이 잘 나와야지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좀 두들겨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면 그렇죠. 시장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 좀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월요일 시장은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하겠죠, 또. 예, 두들겨 맞고 시작할 텐데 일단 뭐 빠지면 이제 거의 62평선 근처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2749, 그러니까 2750 정도네요. 자, 그 정도에 있다라면 요게 또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밑에 받치는 자리가 있어요. 이쪽이 있잖아요. 이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양선을 좀 뽑았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더 기대해 보겠고요.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많이 좀 변동성도 크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번에 그냥 뚝 부러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겁니다. 미국 시장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 미국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 시즌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여기서 내동매매하면서 쫓아가면서 뭐 저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퀄테스트 얘기 지금 HBM3E를 E가 테스트 중이고요. 저거 이게 HBM3E, HBM3는 그 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게 됐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 전 세대죠. HBM3는. 근데 HBM3E를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요게 뭐 8월 달에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 뭐 그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엔비디아에 본격 납품이 된다라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괜찮으면 우리나라 시장 주식 시장도 뭐 부러지거나 뭐 그렇진 않을 거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이번 주 대응 방안은 그렇습니다. 자, 종목별로 실적 보시고 실적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들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들이고 또 그 TV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뭔가 튀어나오고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TV 방송에서 나온 얘기는 다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물론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이 대중들이 모를 때 그때 먼저 들어가 있으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거 LIG 넥스원 같은 종목만 하더라도 되게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림팩 군사 훈련에서 그 비공이란 미사일 이거 발사하고 난 다음에 지금 TV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이거 지금 할 얘기가 아니라 6월 달부터 계속해서 TV 방송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전부터도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산주들 그 전부터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을 크게 갖지 않을 때 그럴 때 관심을 갖고 향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부분을 뭐 정해진 일정들만 쭉 살펴봐도 돼요. 그렇게 하고 미리 선침해 놓으신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뭐 지금도 몇 가지 좀 향후에 있을 부분들이 있죠. 제 머릿속에는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노력해 보시면 충분히 뭐 뉴스만 잘 살펴봐도 돼요. 뉴스만. 향후에 뭐 어떤 게 언제 나올 거다. 이런 뉴스들.
뭐 신제품이라든가 뭐 아니면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그런 거는 확실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실적 잘 따져보시고 실적 되는 종목들 조정받을 때 한번 잘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향후에 모멘텀이 나올 종목들 요런 것들을 미리 선침해 놓는다라면 아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